최근 그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테슬라의 이른바 자율주행. 사실 2단계라고는 합니다만 뭐 그 업체는 FSD라고도 부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최근에 테스트 버전으로 물론 이제 운전자 감독 버전으로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울에서 부산에서 어디까지 핸들에 손 안 대고 갔습니다. 막 이런 영상들이 막 올라오고 있고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 뭐 사고 위험성 등 쟁점도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도적인 것도 그렇고요. 자동차의 세계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와 함께 자율주행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도 선보인 FSD. 네. 이거 되게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풀 셀프 드라이빙의 약자이기도 한데요. 이 FSD 좀 놀랍긴 합니다. 네, 현재 한국에 출시된 자율주행 기술은 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알아서 운전을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FSD가 말이죠. 네. 그렇다고 운전자가 아예 없을 수는 없고요. 그렇죠. 또 국내 인증 절차 없이도 일단은 도로는 달릴 수는 있지만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항상 전방 주시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룸밀러 쪽에 위치한 카메라가 운전자의 눈동자를 확인을 하고 딴짓을 하거나 뭐 안 보인다 이러면 바로 이 기능이 풀려버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굉장히 정교하게 계속 운전자가 전방 주시만 한다면 차가 알아서 주행을 하기는 하니까 또 이 커뮤니티 사이에서 속속 이제 영상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무척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서울처럼 네. 혹은 부산처럼 길 막 어렵고 차량 많고 복잡한 도심에서도 잘 달린다는 거예요. 네,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면 잘 달립니다. 네. 시내에서도. 네, 이 테슬라의 경우는 레이더나 라이다 센서를 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카메라를 통해서만 길을 파악하고 이거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의 이제 자율주행 길을 분석을 하는 건데요. 회사는 비전신경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눈과 뇌처럼. 그렇죠. 네, 실시간으로 도로를 파악하고 막힌 길이나 우회로까지 계산해서 주행을 이어나가는 방식인데 저도 국내 영상 지금까지 다 살펴봤고 좀 빠르게 섭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순 경로는 물론이고 도로에 놓인 뭐 공사장 구간이라든지 위험 물질까지 알아서 회피를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해서 차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율주행을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국내에서도 그 테슬라 차량 타시는 분들 많은데 네. 이게 전 모델에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단은 미국산 테슬라에만 적용이 되고요. 중국산 테슬라에는 아직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게요. 근데 국내에는 최근에도 보면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차량이 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아직 테스트를 또 못 해보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맞아요. 미국에서는 뭐 이제 테슬라, FSD 쓰시는 분들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종종 그 사고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네네. 오류라든지. 네. 안전성은 괜찮을까요? 네, 확실히 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도 이 오토파일럿 또는 FSD 관련해서 충돌 사고를 조사를 했습니다. 수백 건을 조사를 했고 또 몇 달 전에는 이 주행 보조 시스템에 의존해서 달리다가 사망 사고까지 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해외의 경우. 네. 그래서 미국 법원이 처음으로 회사에게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 자율주행 기능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한두 건의 사고가 굉장히 좀 걱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책임 소재도 굉장히 불분명하잖아요. 좀 여러 가지 홍역을 치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용어도 오토파일럿이라고는 쓰지 말아야 된다. 풀 셀프 드라이빙이 과연 맞느냐. 그렇죠. 네. 그런 논쟁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고 나면. 네, 일단은 이 기능들이 아직은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레벨 2 같은 경우는 이제 차가 알아서 상황, 인지, 판단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을 가장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도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제조사보다는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거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사 이제 차가 오작동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조건을 걸 수 있어서 제조사가 법적 책임을 아주 일부만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운전자만 좀 불리한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부도 한국 정부도 보험업계와 함께 자율주행 시에 책임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운전자의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하는 거고
특히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네, 일단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안 하면 기능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같이 운전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눈 같습니다. 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운전 보조의 기능이라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 같고요. 마치 완전 자율주행처럼 보이지만 이제 국제 기준으로 정의하는 정말 사람이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은 채 차가 알아서 주행하는 그런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라는 사실도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5단계 중에서 현재 나온 건 2단계 정도로 2단계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문윤홍님이 부산 운전하면 합격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특정 지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어려운 도심에서도 통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부산 지역에서도 이거 테슬라로 손 안 대고 얼마까지 갔습니다. 이런 영상도 또 올라오고 저도 있더라고요. 봤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그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 또 우리나라에 속속 진출하고 있잖아요. 네네.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능을 또 앞세워서요. 네.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까지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려면 한국에서 말이죠. 고정밀 지도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국가 간 지도 보안 규제가 우리나라는 또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까다로워서 한국에서는 고정밀 지도가 원소스가 제공되지 않았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작동 자체가 기술 개발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소프트웨어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처럼 카메라로만 읽고 나머지는 다 소프트웨어가 분석을 해서 고정밀 지도 못지않게 길을 이제 회피 경로 최적의 길을 찾는 거죠. 이렇게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한국에서도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결정적인 이유,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미 FTA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미 FTA 조항을 보면 기술 비차별 원칙이 적용이 되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차의 안전장치 기술을 한국에서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판매 가능한 기능을 한국에서 임의로 금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또 FSD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자율주행이라는 한국 내의 새로운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 FTA상 기술을 차별하면 안 된다. 네. 어느 기업건 하게 해주고 어느 나라 기업건 못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미국산 테슬라 차량은 이 FASD 2단계 네네.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오는 테슬라 차량에는 또 이게 한미 FTA 적용이 안 되니 맞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 차는 중국산 테슬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FSD 기능 그리고 완전 보편화까지는 아직은 조금 한국에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업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 또 비싼 돈 주고 일부러 그 차량을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그 FSD라고 하는 기능을 네. 또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렇죠. 좀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같은 메이커이기도 한데 네. 자율주행이 도입되면서 사실 그 업체들의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판도도 바뀌게 될까요? 어떨까요? 네, 일단은 계속 이 한미 FTA가 걸리기는 하는데 이 네. 틈새를 파고든 전략이기 때문에 미국산 차만 구현이 가능하다는 부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산 테슬라도 많이 있고 FSD가 보편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도 변화의 물꼬는 텄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사실 미국만큼 놀랍게 성장 중인 곳이 또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중국산 전기차가 얼마만큼 한국 시장에 빠르게 들어올 것이냐가 이제 국내 자율주행 기술 시장의 이제 판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좀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좀 제도를 좀 선진화하면서 좀 풀고 좀 기술을 촉진시키느냐가 향후 대한민국 자율주행 시대로 가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야, 그러게요. 중국에서도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또 테크 기업들이랑 손잡고 자율주행 기술 막 선보이고 있고 네네. 중국에서는 또 이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들 만들어서 이미 또 그런 차들 많이 타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자율주행 기술만 놓고 보면 저도 작년에도 중국에 가서 취재를 하고 했었는데 예. 정말 놀랍습니다. 주차부터 해서 그런 복잡한 길을 빠져나가는 회피 능력이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중국 교통 상황도 굉장히 복잡하고 안 좋은데 이 모든 걸 헤쳐나가는데 이제 또 내년부터 중국산 브랜드가 대거 한국에 출범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또 이제 그들 업체들이 또 그들 나라가 통상 분야를 또 앞세워서 네. 개방하라. 자율주행 우리 기능 막지 마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솔직히 좀 국내 업체들은 자율주행 기능이 아직까지 많이 좀 뒤떨어지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고민이 깊은 건 국내 완성차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부의 입장도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다각화적으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과거에 아이폰 초창기에 네, 한 1, 2년 정도 수입을 막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이에 우리나라 스마트폰 제조사는 또 열심히 또 개발을 했고 네, 그 시절에는 그게 통했습니다만 지금 시절에는 과연 자율주행 기술을 몇 년 막아낸다? 이것도 사실은 또 맞지 않는 시대 네. 흐름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확실히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